우리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어여쁜 단어들이 많습니다. 혹시 해찰하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해찰하다.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짓을 함, 또는 물건을 이것저것 집적이며 해치는 행동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하지 않고 딴짓하는 거, 어릴 때였으면 엄마한테 등짝 맞을 일이 해찰하는 겁니다. 매일 그러는 건 좀 그렇지만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요? 하던 일 잠시 제쳐두고 그 삶 자체를 즐기는 거죠. 요즘같이 무르익은 봄에 하는 해찰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해찰을 아름다운 딴짓이라고, 무난했던 삶을 낭만으로 물들인다라고도 합니다. 이번 5월에는 제철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담벼락에 핀 장미도 구경하시고요. 또 봄볕 받으면서 흥얼흥얼 콧노래도 부르면서 쓸모와 목적을 잊은 채 해찰하는 시간 자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입니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오늘 첫 곡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느리게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4분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점심때쯤 슬슬 일어나 가벼운 키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양말을 빨아 잘 널어놓고 햇빛 창가에서 차를 마셔보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4분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채찍을 든 도깨비 같은 시뻘건 아저씨가 눈을 부라려도 적어도 나는 네게 뭐라 안 해. 그저 잠시 앉았다 다시 가면 돼.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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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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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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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너무너무 빨라. 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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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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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워찌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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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찌게.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그렇게 빨리 가다가는 죽을 만큼 뛰다가는 4분이 지나가는 예쁜 고양이 한 마리도 못 보고 지나치겠네.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우리는 느리게 걷자 걷자 걷자.
5월 6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오늘 첫 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느리게 걷자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좀 느리게 흘렀으면 좋겠는데 그쵸? 5월 연휴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짧게는 나흘, 길게는 엿새까지 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휴가 매출에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정이들은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순삭이라는 줄임말 들어보셨죠? 이게 순간 삭제라는 뜻이거든요. 연휴는 아무리 길어도 항상 눈 깜짝할 새 순삭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또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다다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오늘 여는 말에서는 해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저는 이 해찰이 잠시 뇌를 쉬어주는 것, 한마디로 힐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해찰하는 동안은 디지털 기기가 좀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꽃 구경을 가든 맛있는 걸 먹든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과 거리를 좀 둘 수 있으니까요. 저는 특히 연휴 때마다 이 해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연휴에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있는 본가에 가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늦잠도 좀 자고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이럴 때만큼은 제3의 손이라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톡이 또 왕창 밀려 있곤 합니다. 우리 다다다 끝나고도 아직 저녁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또 잠깐 집 앞 산책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휴일만큼은 쓸모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해찰하는 시간, 여유를 누리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5월은 힐링으로 가득 채우자는 다짐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의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코너는 정리의 다정한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 미술 칼럼니스트 정연은 쌤과 함께하는 화요 명화 산책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가 에드가 데가의 멋진 그림 한 점을 들고 오셨다는데요. 조금 이따 만나보도록 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2025년이 우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 개국 25주년을 맞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인 5월 10일 축하식과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후 5시 30분 부산교구 구봉성당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1부는 찬양사도의 찬양과 합창이 함께하는 축하식으로 또 2부는 손삼석 요셉 주교님께서 집전해 주시는 축하 미사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오시는 모든 분께 기념품을 증정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기술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천주교 부산교구 선교사목국에서 진행하는 유갈 탄소단식 쇼츠 대회가 5월 31일까지 열립니다. 개인, 가정, 본당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30초에서 6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부산교구 선교사목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도 안 되게 싱그러웠어.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정띠의 다정한 플레이리스트.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는 DJ 다정입니다. 이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오늘 주제는 가정의 달 5월, 호칭으로 엮인 인연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또는 형, 누나 같이 호칭을 부르잖아요. 이 멀쩡한 이름을 두고 왜 호칭을 부르는지 알아보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서로의 존재보다 나이나 관계를 중요시해서 그렇대요. 이 과거엔 딱딱하고 수직적인 문화였을지 몰라도 요즘은 호칭 부를 때 오히려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 처음 만난 어르신께 뭐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또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음식점 갔을 때 여기요, 저기요, 뭐 사장님보다 이모님을 외치면 일하시는 분이 좀 더 살갑게 대해준다라거나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는 오늘의 첫 곡. 아빠보단 좀 철이 덜 든 것 같고 오빠라고 하기엔 너무 큰 것 같은 삼촌. 이 세상 모든 삼촌에게 보내는 아이유의 응원송입니다. 아이유의 부탁으로 가수 이적 씨가 랩을 한 게 이 곡의 킥이라네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삼촌. 삼촌 이제 오세요. 오늘도 술 좀 마신 건가요? 그래도 한 손에는 조카들 좋아할 과자 들고서 너무 속상해 말아요. 이리 찌고 저리 찌어도 할머니 구박에도 기가 죽으면 안 돼요. 난 믿어요. 우리 삼촌은 개구쟁이 같은 얼굴 무릎 나온 추리닝 언제 철이 들까 하면서도 지금이 좋아. 철부진 삼촌이 귀여운 삼촌이 항상 내가 이쁘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못생긴 내 콧날도 한가인처럼 이쁘다 해주는 집안의 맨 끝방 신세. 그래도 여친 데려온 날에 어깨에 힘이 졌듯 마치 우리 아빠만큼 가보여. 우리 삼촌은 개구쟁이 같은 얼굴 무릎 나온 추리닝 언제 철이 들까 하면서도 지금이 좋아. 철부진 삼촌이 귀여운 삼촌이 좀만 기다려봐봐 삼촌을 믿어봐봐 자꾸 파파 이제 난다 부상 맞은 내 모습 바이바이 삼촌 술 담배 좀 끊어. 조그맣게 지 아빠 닮아가지고 잔소리는 아유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겨 죽겠어 그냥. 그러게 개구쟁이 같은 얼굴 무릎 나온 추리닝 언제 철이 들까 하면서도 지금이 좋아. 철부진 삼촌이 귀여운 삼촌이 삼촌 짱. 오늘 정대의 플레이리스트 첫 곡으로 아이유의 삼촌 듣고 왔습니다. 이 삼촌 하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호칭이 있죠. 아마 우리 다정이들도 식당이나 분식점에 가서 이모라는 호칭을 한번 불러보셨을 텐데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이 이모라는 호칭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육중한 밴드가 15년 넘게 다니는 단골집에 이모님을 떠올리면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이런 곳에 가면 호칭이 딱 정해져 있죠. 뭐 사장님이나 종업원은 이모, 손님들은 삼촌들. 이모와 삼촌들이 구수하게 인사를 나누는 도입부부터 알코올의 향취가 느껴지는 듯한 곡의 끝자락까지. 화요일 저녁이죠. 퇴근 후 찾아간 포장마차를 떠올리면서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모님, 육중한 밴드의 노래입니다.
드릴까요? 어서들 오십시오들. 삼촌들아 돈 번다고 고생들이 많았어. 잔을 채우면 나는 맛있는 안주를 대령할 테니 몸도 맘도 오늘 밤은 그냥 푹 쉬어요. 잔들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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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콩나물 국 드셔보셔. 오늘 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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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볶음 100마리 Thank you. 올라 올라 아다 죽인다. 마지막 한 명입니다. 내일도 출근합니다. 뜨내기 손님들의 밤을 위로해줘 고맙소. 막차가 오기 전에 마지막 술을 한 잔 따르고 씩씩하게 오늘은 나만을 위하여 잔들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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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콩나물 국 드셔보셔. 오늘 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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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오는 밤 술 취한 밤이 유일한 내 친구여. 내 눈물도 닦아주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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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 사랑해요. Thank you. 육중한 밴드의 이모님 듣고 왔습니다. 빨간 날에만 들을 수 있는 정대의 다정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호칭으로 엮인 인연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봄에 가장 행복한 남자 1위. 30대부터 연금 타는 남자, 벚꽃 연금의 주인공 하면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바로 장범준 씨의 노래인데요. 장범준 씨는 20대 시절 나중에 돈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기 싫어서 돈이 떨어질 때마다 엄마에게 용돈을 요청했다고 해요. 능청스럽게 엄마에게 전화해서 용돈을 부탁하는 모습이 이 곡에 잘 담겨 있는데요. 엄마라는 호칭이 주는 애틋함이 느껴지면서 지금도 배고픈 나날을 보내고 있을 꿈 많은 20대 장범준들이 그의 청춘 시절 고민에 공감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 장범준의 엄마 용돈 좀 보내주세요 들으면서 정디의 다정한 플레이리스트 이만 마무리해 볼게요. 아직은 알 수 없는 도시의 탁한 밤 술 취한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앰플 들고 서성거렸네. 아직은 답이 없는 이 시대의 늦여름 밤 무거운 어깨 너머로 술 취한 사람처럼 전화를 걸었네.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용돈 좀 보내주세요.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별일 없는 거지. 난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조만간 집에 내려갈게요. 엄마에게 전화
기다려줘요 왜 아직 끝나지 않는 서울의 빛나는 밤 화려한 조명들 사이로 오래된 기타를 들고 서성거렸네 아직 떠날 수 없는 젊음의 아름다운 밤 독한 담배를 피고서 술 취한 사람처럼 어지러웠네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용돈 좀 보내주세요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별일 없는 거지 난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조만간 집에 내려갈게요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왜 모든 걸 다 주어도 정말 괜찮나요 20대가 끝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내 탓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용돈 좀 보내주세요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별일 없는 거지 난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조만간 집에 내려갈게요 엄마에게 전화를 거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왜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의 김진호 바오로 신부. 박소정 엘비나입니다. 신부님, 혹시 5시에 우리 정디가 진행하는 다정다감 5시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저 이미 다정이에요. 가끔 퀴즈도 풀고 댓글도 많이 보내는데요. 소정 씨도 들어보세요. 유익한 정보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고 아주 다정다정해요. 오, 그럼 저도 당장 다정이가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에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하하하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명화를 보는 새로운 눈을 길러드립니다. 명작의 숨결을 따라 작품 속으로 한 발짝 더 걸어 들어가는 시간, 화요 명화 산책. 네, 화요 명화 산책 미술 칼럼니스트 정연은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연은 쌤을 뵙게 되다니 연휴 잘 쉬셨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 쉬셨겠죠? 그렇죠. 맞아요. 좀 어디를 네. 가고 좀 해야 하는데 연휴가 길수록 집에서 좀 쉬는 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네. 그래도 잘 쉬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요.
프랑스 작가 에드가 드가의 압생트 마시는 사람들이란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만 들어도 사실 바로 프랑스 분이신 걸 알겠어요. 에드가 드가. 네. 네,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은요. 에드가 드가가 1876년에 캔버스에 유체로 완성한 작품인데요.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62cm, 92cm고요. 현재는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돼 있어요. 네. 드가가 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이 작품을 가리켜 카페에서 또 프랑스 카페의 스케치 또 카페 사람들 또는 압생트 한 잔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엄청 다채롭게 불렸네요. 네. 저는 이 여러 가지 제목 중에서 지금 가장 널리 불리고 있는 압생트 마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부를게요. 네. 작품 압생트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두 사람의 남녀가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이들 앞에 놓인 탁자 위에는 서로 다른 빛깔의 술이 한 잔씩 놓여 있고요. 옆에 있는 빈 탁자에 놓인 금속 재질의 쟁반 위에는 술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좀 이 작품 속의 두 남녀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보통은 뭔가 사이도 좋아 보이고 알콩달콩 할 법도 한데 좀 네. 고독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두 남녀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무슨 고민이 있는지 멍하니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고요. 옆에 앉은 남자는 여인으로부터 시선을 돌린 채 파이프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어요. 싸운 걸까요? 그래서인지 이들 사이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지죠. 네. 그런데 다정 아나운서는 가끔 술 한잔 해요? 즐기진 않아요. 근데 아. 친구들 많을 때는 네. 꼭 좋아하는 친구들 꼭 있잖아요. 네. 그럼 같이 즐기긴 하는데 네. 남들 3배 마실 때 전 하나만 마시고 약간 이런.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술이 주는 고독함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다시 그림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네. 그간의 이 남녀를 왜 이렇게 좀 외롭게 묘사한 걸까요?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좀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네. 다정 아나운서는 이 그림에서 뭐가 구도가 좀 특이하다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아까 처음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보통은 그림에서 그 인물을 중앙에 배치하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두 남녀가 그것도 오른쪽 위쪽에 치우쳐져서 배치돼 있어서 왠지 이거 사람 두 명을 보는 게 정답이 아닌 건가 싶은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느낌까지 네. 들어요. 좀 구도가 독특한 것 같은데요. 네, 어쩜 그렇게 잘 보세요. 우리 연은쌤과 함께하는 지 지금 몇 개월인데요. 진짜 너무 똑똑하시다. 다정 아나운서님 말씀처럼요. 이 작품은 좀 독특한 구도를 지니고 있는데요. 마치 커다란 작품 중에서 일부분만 잘라놓은 것처럼 인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네. 이건 드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특징인데요. 이런 걸 일명 자르기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가가 이런 특징을 좀 자주 사용한다는 거죠. 네. 와, 뭔가 마치 화면의 일부를 잘라낸 것처럼 표현이 돼 있는데요. 네. 그럼 드가는 왜 이런 기법을 사용했을까요? 드가가 활동하던 시기가요. 카메라가 막 발명되어서 사진술이 유행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예요. 사진술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드가가 마치 무심코 찍은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일상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자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위적인 게 아니라 네. 좀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정말 그 의도처럼 작품을 보면요. 일정한 구도 안에 뭔가 모델들을 중앙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그냥 한 네. 장면을 순간적으로 잡아내 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다는 이 점 때문에 드가는 인상주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물체를 둘러싼 빛과 색채에 관심을 두고 야외 풍경에 몰두했던 인상주의 주류 화가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사실주의 화가인 앵그르에게 사사받고 또 그의 화풍에 영향을 받았던 드가가 야외 풍경보다는 순간 포착된 무계획적이고 순간적인 광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네. 이렇게 사진 기술과 드가의 자르기 기법이 연관돼 있다는 이야기가 뭔가 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잠깐 얘기 들어봤는데도 드가라는 화가가 뭔가 차별성이 뚜렷하면서도 자신만의 뭔가 확고한 세계가 있는 좀 특이한 분이실 것 같아요. 네. 드가는 특히 회화와 드로잉의 정통한 화가였는데요. 그는 특히 고전 미술과 근대 미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드가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는 했지만 야외 풍경에 몰두했던 그들과는 차별성을 나타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는 그의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아서요. 네. 강한 그 자연광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개인적 사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주로 실내 인물 그 묘사에 주력했는데요. 특히 발레 장면을 또 많이 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발레 그림의 작가로 그를 기억하기도 하죠. 이렇게 드가가 실내 인물 묘사에 집중했던 게 정말 그 개인적인 사정, 시력이 좋지 않았다. 네. 라는 게 이유였다고 하니까 너무 또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술 이야기를 좀 접하다 보면 종종 이 압생트라는 술 이름을 접할 기회가 종종 있어요. 네. 저는 이 또 술을 잘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뭐 작품 이름이나 이런 기회로 좀 잘 듣게 되는데요. 어떤 술이에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먹어봤어요. 진짜요? 네. 어때요? 몇 년 전에 아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직접 사다 주셔서 그 덕분에 이제 맛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산 막걸리가 한 100배쯤 맛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네. 입맛에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연은쌤 개인적 취향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그럴 거예요. 막 이렇게 쑥 냄새 같은 게 너무 강하니까 네. 조금 이제 좀 안 받는 분들은 살짝 역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까 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술이 연초록색 빛이 맞나요? 네, 압생트는요.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초록빛을 띠는 술이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술을 뭐 초록색 요정 혹은 초록 마녀 등의 묘한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요정과 마녀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사람을 좀 홀린다는 네. 그런 의미로는 비슷하네요. 네. 네. 압생트는 향쑥, 살구씨 뭐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술인데요. 알코올 도수가 무려 45도에서 74도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독한 술이에요. 왜 그 한국 사람들이 좀 멀리하는지도 이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독해서만 멀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네. 네. 이 술은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포도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질병, 즉 필록세라가 번지면서요. 장기간 와인 생산이 급감하면서 이 와인 가격이 폭등했는데 네. 이때 이렇게 독하고 값이 싼 압생트는 모든 계층이 마시는 국민술로 자리매김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당시 파리에는 산업화와 개방적인 문화 정책으로 많은 노동자와 예술가들이 몰려들었어요. 사회 발전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부유 계층과는 또 다르게 도시 노동자들이나 예술가들의 삶은 참 비참할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네. 이때 가난한 이들이
고단한 삶을 잊기 위해서 즐겨 찾았던 술이 바로 압생트였던 거예요. 네. 화가 중에도 압생트 애호가로 알려진 사람이 많았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를 비롯해서 로트렉, 마네, 르누아르, 피카소, 마티스 이런 사람들이 압생트를 즐겨 마셨고요. 또 그들의 정물 소재로도 많이 활용됐어요. 또 한편으로 압생트는요. 화가들뿐만 아니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네. 에드가 알렌 포, 오스카 와일드 같은 이런 세계적으로 굵직한 문인들도 압생트 찬양을 끊임없이 이어갔다고 해요. 네. 특히 프랑스의 천재 시인 랭보는 이 압생트의 취기를 가장 우아하고 하늘하늘한 옷 이렇게 칭송할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처럼 국민적 사랑을 받던 압생트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논란의 표적이 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민이 또 사랑하는 국민적 술에서 네.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논란이 표적이 된다. 네. 와, 고점과 저점을 확 찍는 느낌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또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그 전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하이가 부르는 한숨 듣고 오시죠.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내
이하이의 한숨 듣고 왔습니다. 네, 화요 명화 산책 오늘은 프랑스 작가 드가의 압생트 마시는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 압생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논란의 표적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왔으니까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훅 떨어졌나요? 네, 스위스의 한 농부가 이 압생트를 마시고요.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생트 제조에 사용하는 향수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 성분이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압생트를 장기간 마시면 환각 증상에 어머. 의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이제 나왔어요. 네. 사실 압생트가 매우 독한 술이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뭐 압생트와 관련된 논란은 있었는데요. 고흐가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자기 귀를 자기가 자른 게 압생트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압생트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20세기 초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압생트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앞서서 압생트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불법이었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압생트를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압생트에 들어있다는 문제의 성분이 환각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1980년을 기점으로요. 여러 국가에서 압생트 제조와 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종의 압생트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드셨군요. 아, 그럼요. 압생트가 이렇게 네네. 환각을 일으키는 술이라는 누명을 또 한번 벗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드가가 작품 속 남녀를 외롭게 묘사한 이유 나중에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혹시 그러면 압생트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19세기 말 파리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극심했어요. 이 작품에서 압생트는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부터 탈출구를 찾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작품 속 남녀 주인공이 대화도 없이 고립된 모습을 보이는 건요. 당시 사회에 팽배한 고독과 소외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드가는 궁핍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허무하고 허탈한 도시 빈민들의 심리를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전통적인 미술 기법과 주제에서 벗어나서 미술에서 현대성을 탐구하는 시도를 했던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시간에는 드가의 압생트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압생트라는 술과 또 작품이 지니는 의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작품 속에 그냥 뭐 이 드가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 팽배한 고독과 소외감이 담겨 있다는 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네, 다정 아나운서 말씀이 더 감동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설명을 또 깊게 또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네. 마지막으로 그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 작품을 보면요. 남녀가 앞에 압생트를 놓고 앉아 있는데 이들 주위에 감돌고 있는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허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장면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공허함이 부러울 때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술자리에서 반드시 많은 대화가 꼭 오고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가끔은 이 그림 속 남녀처럼 이렇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면서 술멍 때리기 한번 해보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 술멍 때리기. 사실 이 표현은 처음인데요. 사실 요즘 많은 네. 현대인들이 네. 뭐 퇴근하고 나면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네. 또 요즘은 정보 과잉 시대라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끔 멍 때리는 시간도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요 명화 산책. 오늘은 에드가드가의 압생트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미술 칼럼니스트 연은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연은쌤 보내드리면서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올게요.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묻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인사부터 이런 맘이었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묻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아마도 내가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널 깨닫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기억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와 내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묻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내가 그리 갈게 잠깐 시간 될까 그 한마디보다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날 안아달란 말 너 얘기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가볍거나 쉽게 생각했던 적 없어 이제 너도 답해줄래 내가 그리 갈게 다정이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집에 가자.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음을 치유하는 문장 한 조각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다다.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보람찬 하루라고 말했다. 창밖은 봄볕이 묵도록 맑고 그 속으로 피어오르는 사물처럼 흔들리며
가물거리며 멀어지는 젊음에 대고 아니다, 아니다 후회했다. 매일이 보람차다면 힘겨워 살 수 있나. 행복도 무거워질 때 있으니 맹물 마시듯 의미 없는 날도 있어야지.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 날도 있어야지. 심재휘의 시 행복 중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에 나도 모르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꼭 행복해야만 그날이 의미 있고 보람찬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지난 어느 날 우리 무슨 기념일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 행복한 책 읽기의 박현준 선생님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라면서 무탈한 날이 이렇게 반가울 수 있나 생각한 적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오늘 뭘 했는지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 하루여도 좋고요. 마음 놓고 웃은 기억이 없는 날이어도 좋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5월 연휴 마지막 날 저녁 가볍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바쁘실 텐데 오늘도 우리 다정다감 5시와 함께해 주신 우리 다정이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5월 6일 화요일 다정다감 5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림킴의 행복한 날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얼굴 보고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유정원, 저는 아나운서 김다정이었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네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질 텐데 지금처럼